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백만장자 시크릿 제 2부를 들어가려고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새벽부터 어제 새벽에도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내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저도 오늘 커피를 2잔이나 마시면서 하루 종일 책도 보고 또 블루투스 마이크 노래 몇 곡 부르고 했는데 너무 편안하고 여유로운 것 같아요. 네, 아마 아파트에서 항의 전화가 올까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너무 신나게 노래를 해서. 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백만장자 시크릿 프로그래밍 새롭게 만드실 준비 되셨나요? 프로그래밍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그렇게 고생을 하면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네,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부자 마인드를 업 시키는 계기가 또 되는 것 같아서 저 또한도 유익한 시간이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저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정말 저것만 읽고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것만 따라가면 된대, 이렇게 느끼면서 간절함으로 책을 읽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 간절함으로 책을 읽었었고 그 간절함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했고 이미지화를 시켰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이 저한테는 또다시 그때의 설레임을 갖다주는 그런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청사진을 다시 한번 또 그리고 있는데,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부자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 그리고 내가 부를 어떻게 생각해서 이루려고 했는지, 정말 그게 행복하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나의 욕심, 그리고 불행한 마음, 이런 걸로 이루려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다시 한번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 채널 처음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1차적으로 생각의 힘을 빌어서 제가 100번 쓰기를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한 후에 행동으로 이루어졌더니 result, 결과가 나타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가슴을 치면서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마음은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1차적으로 정말 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현실적으로는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지고 굉장히 힘이 생기고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그 부에 대해서 잘못된 프로그래밍으로 인해서 행복한 감을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다시 한번 설정한다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들어가 볼 거예요. 네, 17가지의 시크릿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이건 주체적이라는 거죠.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자는 부를 목표로 한다. 명확하게 나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게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부를 꿈꾸고 헌신한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어떻게 해서 헌신을 하고 어떻게 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 3가지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제 2부는 80페이지예요. 네,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부자는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라고 믿는데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인생은 우연히 만든다고 믿는데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 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그 의식 자체가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나이 먹어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본다거나 다시 새롭게 대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대학교를 다시 진학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어른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들은. 근데 굳이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냥 편하게 살지 무슨 공부를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런 공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도약하고 뭔가 새롭게 자기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힘들죠.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는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 지금 그냥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 학벌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자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아실현. 자기 만족 때문에도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력을 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돈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100만 원 벌어서 쓰면 되지. 그리고 뭐 더 안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왕이면 내가 경제활동을 할 때 편하게.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점점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저는 그냥 사실은 원래 제가 사치를 안 부려요. 사치를 안 부리는데 사람들은 제가 사치를 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내가 이왕 좀 벌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거나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조카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를 할 때 자유롭게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런 생각은 꼭 분명히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사고 싶은 게 또 좀 싼 거를 많이 취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왕 하나 사는 거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을 해주는 건 좋은 걸로 해주고 싶어요. 네, 열심히 그동안 44세까지 열심히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던 나에게 선물을 준 게 저는 벤츠였어요. 네, 제가 목표했던 차였고 그리고 제가 명확하게 항상 썼던 부분이 차, 집, 그리고 수입, 그리고 결혼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다른 차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냥 무조건 벤츠였어요. 네. 그게 명확했거든요. 네. 나한테 주는 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거죠. 네. 부모님이 해주는 것도 안 돼요. 분명히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내가 능력으로 내 거를 취하는 걸 저는 항상 바랬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되게 부잣집 딸이 있었어요. 근데 저 또한도 부잣집 딸이었거든요. 부잣집 딸이었고 아빠는 성공을 한 케이스예요. 자수성가하셔서. 네. 근데 월등히 뭐 갑부가 되시지는 않은 거죠. 뭐 누군가를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뭐 월등히 갑부가 된 건 아니었지만 제 주변에 그런 집안에 딸이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그 친구를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수입이 20대 초중반에 그때 수입이 이미 뭐 1,000만 원 조금 안 되게 벌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럽지 않았는데 부러워? 왜 부러워? 제가 왜 부러워? 어차피 내가 벌어서 내가 쓰면 되는 건데 뭐가 부러워? 이러면서 저는 반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친구들은 그 정도의 수입이 된 것도 아니고 가정 형편도 그 정도로 형편이 좋았던 아이들이 없었던 거였죠. 근데 자기가 벌어서 그 정도의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의 상황을 다 배제하고 난 내가 벌어서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벌어서 내 수입을 이만큼 키울 거야 라는 생각을 그때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부럽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사람에 망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망했어요. 그때는 그러면서 제가 10년이 넘게 평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평범해질 때까지 그때는 그래 돈이 많아서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네. 하지만 저는 다시 제가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말로 뭐 내가 벌어서 하면 되지 난 될 수 있는데 뭐 난 됐어 이미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자신감은 누구 못지않게 진짜 충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 에너지, 파장을 주는 거에 있어서 저는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제가 믿는 건 저 하나거든요. 저를 믿기 때문에 그런 파장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도 지금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 파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뿜어내시는 걸 만드시면 분명히 그 에너지가 끌어당김의 법칙 아시죠? 그게 딱 나한테 오기 때문에 장착이 딱 되면 좋은 에너지들이 타닥타닥타닥 나한테 와요. 그랬을 때 확 퍼지는 게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준비하시자고요. 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당신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고 믿어라. 운전대는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한테 길을 딱 뺏기잖아요. 네, 그러면 괜히 끌려가는 것 같고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내가 딱 운전대를 딱 갖고서 나 혼자 막 베스트 드라이브 마냥 막 이렇게 운전도 하고 절로 갈까 저로 이렇게 할까 조금 더 스피드를 낼까 좀 천천히 갈까 이런 걸 내가 조절을 해서 하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다고 믿어야 된대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자기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저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조금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상황이 나다다다다 다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제 기가 확 꺾일 때가 있어요. 무릎이 확 꿇히는 것처럼. 근데 그럴 때 제가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힘을 주고 내가 나한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면서 해, 무조건 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저한테 강하게 에너지를 확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를 에너지를 다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시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운전대는 내가 져야지만 나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내가 나를 조절하는 데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당신을 성공하게 해줄 사람은 당신이다. 그리고 당신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사람도, 하루하루 돈에 안달하며 살아가게 하는 사람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그 사람은 어차피 당신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부자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를 한대요. 이건 뭐냐면, 나는 피해자인 척을 하는 거야. 나는 불쌍해.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난 참 불쌍해.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금방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대요. 그들은 그래서 불쌍해진대요. 끌어당김의 법칙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화가 났어. 근데 그 화가 누군가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화는 또 다른 화를 불러 일으키는 거 느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고 늘 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때 딱 끊어버리고 다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을 막 바꿔서 넣어요. 그러면 좀 깊이 안 좋게 되는 상황을 자르고 좋은 쪽으로 조금 더 완화되게 일처리가 마무리가 되게끔 할 수가 있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끌어당김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 나는 불쌍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늘 내 문제를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난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꼭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부자 마인드를 가졌어. 이렇게 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인 척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비난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보면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지, 경제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주식시장을 탓하고 증권사 직원을 탓한대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뭐든지 내 탓이 없어. 그리고 뭐 배우자 원망하고 배송부서를 탓하고 동업자를 탓하고 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비난과 원망의 대상은 늘 언제나 다른 사람, 다른 무엇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제외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타난대요. 혹시 본인이 이렇게 하고 계시면 반드시 이거 바꾸셔야 돼요. 네. 이왕이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피해자들의 특징은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생각의 비밀, 김승우 회장님, 노하우를 제가 100번 쓰기를 하면서, 저는 무조건 돈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나는 돈이 없다라는 생각 아예 버렸어요. 그때 돈 없었어요. 대출만 있었지, 돈이 없었어요. 네. 저는 의류 사업을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SNS에서 한다는 게 누군가가 내 플랫폼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상품이 팔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제가 뭐 광고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옷을 찍어서 업데이트만 계속 시키고 있을 때였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판매가 되지 않는 게 딱 느껴지고 거기다가 저는 원가라는 걸 드려야 돼요. 하루에 3개씩은 꼭 업데이트를 시켰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저는 월급쟁이를 하면서 모아뒀던 그때 800만 원인가? 그 돈을 가지고 다 투자를 했고 그 돈이 몇 개월도 안 가서 돈이 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대출을 받았어야 됐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악순환이었죠. 근데도 저는 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제가 100번 쓰기를 하면서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돈이 없어도 그냥 생각을 아예 지워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편하게 살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100번 쓰기 하는 거 고달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오늘의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쓰고 늘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성공해낼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왜냐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의류 사업이었으니까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그거를 성공시켜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쟤는 그냥 월급쟁이 하면서 편하게 살지 왜 저래? 나이도 먹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나를 그렇게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다라고 합리화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난 지금 괜찮아. 난 그냥 월급도 받고 있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편하게 살 수 있어. 절대 그게 거부를 딱 해버렸어 저는. 근데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 많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거의 그냥 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수입이 300 정도 됐었거든요. 네, 엄청 열심히 살았던 거죠 저는. 근데도 저는 월천의 고지를 넘기고 싶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로. 근데 누군가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야 편하게 살지 무슨 나이 먹어서 공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저한테도 자신의 합리화를 시키면서 저를 막아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무일푼이시군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대요.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러면은 하부 에커는 그랬대요. 아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랬을 겁니다. 항상 무일푼이었을 거나 비슷했을 겁니다. 안 그래요? 딱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진짜 맞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진짜 당연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버릇이 된 거죠.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도요.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지.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 옆에 있고 싶을까요?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돈도 중요하게 느끼는 사람에게 가서 안착을 딱 한대요. 저는 돈을 굉장히 사랑하고 돈을 굉장히 아끼고 돈을 항상 귀중하게 모시거든요. 지갑에 차곡차곡 차고 돈을 아무리 꾸깃꾸깃한 사람 엊그저께는 뻥튀기 과자를 사면서 제가 1,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를 내고 2봉지를 샀으니까 6,000원, 4,000원이 딱 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주셨는데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냥 가서 그냥 딱 아무데나 쑤셔놓거나 하잖아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딱딱딱딱 정리를 해요. 그래서 지갑 안에 딱딱 모셔두듯이 바로 정리를 해서 넣거든요. 이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어떤 그 지출이 있을 때 그래 더 큰 돈이 들어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자의 특징을 한번 읽어볼게요. 부자들은 돈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좀 부자 마인드를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연습하면 되세요. 연습하면. 그리고 실행하시면 돼요. 행동으로 실행을 딱딱딱딱 하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왜? 누가 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 아니고 그 사람이 내 수입을 뭐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 수입을 더 많이 창출하게 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어때요? 내가 나를 믿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안 할 이유 없잖아요. 그쵸? 네.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를 위해서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부자가 됐을 때의 모습을 딱 생각해서 당당하게 행동하시면 돼요. 저는 그거를 되게 많이 써먹었던 것 같아요. 부자가 이미 된 것처럼. 부자가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고 부자가 된 것처럼 말을 해라. 부자가 된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내려갔었어요. 왜 내려갔냐면 제가 옛날에 그 고객으로 부산 고객님을 만나셨는데 그분도 이제 사업을 하시고 좀 잘하고 계셨던 분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정말 가장 친한 동생한테 그 마사지 샵을 자비를 들여서 내주신 거예요. 불쌍해서 친한 동생을 너무 좋아하는 동생인데 생계도 좀 어렵고 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이분이 그냥 그분이 이제 자격증이 있으니까 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쵸? 마음을 준 거잖아요, 이분은. 근데 요번에 제가 작년에 그분한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우리 고객님한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고객님이 그 마사지 샵에다가 저 이제 파우더 제품을 팔아보시고 싶으시다고 중간 도매로 저한테 물건을 좀 줄 수가 있냐고 의뢰가 오셨고 제가 그거를 오케이 해서 물건을 중간 도매로 많이 드렸어요. 네. 근데 그 물건이 없어지는 게 계기가 돼서 사건이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뭐냐면 가장 친했다고 생각하는 그 동생이 이 사람이 그 가게를 차려줬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좀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에게 그 집 담보를 대출을 받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증을 쓰게 하고 언니 나 이것 좀 도와주면 안 돼? 뭐 이러면서 금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사기 아닌 사기를 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옷을 이분이 저하고 거래를 해서 입은 건데 거기에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나이가 한 60대가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분이 거기 동생하고 뭐 이렇게 짰는지 어쨌는지 그 옷을 몽땅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알았을 때는 옷이 없어졌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무슨 이런 상황이 된 건지도 모르고 신고를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덮어 씌웠다고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당연히 이분을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들어도 예전에 들었던 거랑은 너무 다르게 이분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뺏긴 상태였었어요. 네, 사람에 속아서.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분을 도와드리기로 했고 제가 거래했던 것들을 이제 자필로 해서 보내드렸어요. 법원에 보내드렸고 나중에는 저는 부산까지 갈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보내드렸던 그 내용이 재판을 다시 한번 열게 됐다는 거죠. 이분이 완전히 지게 생겼던 건데 왜냐하면 누군가가 증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사람 혼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짜고 덤비니까 사실은 증거가 없고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법이나 모든 법이 그렇잖아요. 어디서 내가 진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고민하다가 그래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을 구할 수도 있는 거라면 내가 그냥 하루쯤 시간을 내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 얼굴을 봤거든요. 이게 증인 선서를 딱 하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도, 그 법원에서 이거 선서하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를 질문에 맞춰서 또박또박 동안 말씀드리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반대편이 왔어요. 근데 막 떼거지로 막 몰려서 막 왔더라고요.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고. 왜냐하면 얼굴에서부터 그 사람의 빛깔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정말 그 사람이 돈에 욕심이 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말하는 속에서, 말투에서, 말의 힘에서 느껴졌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과감히 거지근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의 거에 왜 손을 대요? 그리고 나를 도와준 사람인데. 제가 들었을 때도 내가 이제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내는 거고, 이러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났기 때문에 제가 과감히 증인을 섰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행동, 이런 거를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왔구나라는 게 그냥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딱 느껴지니까, 야, 정말 저런 사람이 없는 내 주변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제 주변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도 남의 거를 타먹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제 주변엔 다양히 없어서 그 부산을 갔다 오면서 내내 제가 갖고 있는 이 현실에 굉장히 감사를 하면서 왔어요. 네,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하찮게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남의 돈을 탐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는 불평이 있대요. 불평, 불만을 계속 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부자로 가는 길의 최악의 행위래요. 왜냐고요? 왜일까요? 이거는 내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부자로 가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불평하는 거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우주는 딱 알아듣는데,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불평이니까 부자가 되거나 이런 걸 전혀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개발 분야의 지도자들은 유인력의 원칙을 이야기한대요. 비슷한 걷기는 잡아당기게 되어 있다. 당신이 불평을 하면 자기 인생에 쓰레기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저는 아줌마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 식구들 모였을 때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사실 좀 좋아하는 대화는 자기 개발,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발전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분야,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불평을 하거나 이런 거, 아줌마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줌마들도 저는 사실 그것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사실 발전적인 거는 사실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런 거를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에너지와 에너지끼리 힘을 받쳐서 만나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나요. 네, 이런 대화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에다 계속 쏘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 마인드를 가졌어,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 마인드를 가졌어, 나는 반드시 부자가 돼,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나는 백만장자가 돼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백만장자입니다. 이렇게 나는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고 풍요로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행복한 백만장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병이 확 퍼지기 때문에 여러분 쓰레기를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 걸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숙제 낼게요. 네, 우리 일주일 동안 불평 불만하는 거를 하지 말아보자고요. 왜냐면 이게 쓰레기가 없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한데, 한 일주일 정도만 그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모이지 않게끔 제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서 선언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뭐냐면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는 거죠. 나의 경제적인 성공은 내가 만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항상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손에도 얹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선언을 하는 거죠. 나는 2018년 12월 월수 순수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내 통장에 2천만 원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저는 이제 임신을 하면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초에 김세 작가님 영상을 보면서 그분이 아이를 셋째를 낳으셨는데 셋째를 갖기 전까지는 경제활동을 하기 굉장히 어려우셨대요. 첫째, 둘째는. 근데 셋째를 가짐으로써 이미 된 것처럼 한 거죠. 어떻게? 임신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걷고 부자가 된 것처럼 걷고 그리고 아이를 임신해서 내 통장에는 수입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 통장의 수입의 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미 된 것처럼 조금 더 수입이 많아진 것처럼 항상 말을 뱉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선언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수입은 몇 배로 늘었습니다. 통장에 2천만 원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신만만하게. 자신만만한 거 나한테 자신만만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뭐 이렇게 나는 부자가 될 거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힘을 주는 거죠. 내 자신을 속이지는 못하니까 내 자신한테부터 먼저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어. 나는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월 수입이 2배로 늘어났어. 나는 2018년 12월까지 월 순수익 2천만 원이 되었어. 내 통장에 월 수입 2천만 원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두렵거나 힘들면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명확한 그 분명한 계획이 서지지 않는 거죠. 목표에 대해서 불편하다면 조금 더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목표를 딱 외치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이 벌떡 일어나진다면 그 마인드가 이미 장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가슴을 흥분을 시키고 열정으로 막 치닫게 하면 그냥 움직여지거든요. 제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전 또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해라. 감정을 느껴라. 행동해라. 결과를 내라. 이게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감정을 움직여서 이 감정을 부풀게 해서 이미 된 것처럼 내가 이미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 생각에 딱 젖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열정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즐겁게 하는 걸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저희가 예전보다는 카카오 스토리라는 그 플랫폼이 많이 죽었어요. 그럼 저는 수입적인 부분에서 예전보다 많이 죽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전 어때요?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어. 나는 2018년 12월까지 월 순수익 2천만 원을 통장에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저도 저한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제 마음부터 확신이 돼야지만 움직이고 어떻게 이게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여러분 상상을 못하게 쫙 치고 쫙 들어올 때는 정말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그 기운이라는 게 미친 듯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미친 듯이 들어올 때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행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자는 부를 목표로 한대요.
부자는 돈을 벌려고 머니게임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머니게임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이 예전에 진짜 사면초가의 그런 상태였었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기가 이제 몰랐던 상황들을 이 책으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자, 일화가 있는데 자동차 기름값이 없어서 1달러를 빌려야 할 정도로 빈털터리였을 때가 있었대요. 저는 아빠가 주는 1,000원이 그 과자 사 먹고 조카랑 저 망했을 때 과자 사 먹고 그리고 거기 구멍가게를 갔다 오는 길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애기가 된 것 마냥. 저희 아빠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를 진짜 보호해 주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돈 한 푼 없었을 때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 얘기가 자꾸 새록새록 참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밝혀둘 게 있다. 첫째, 그 차는 이 사람의 차가 아니었고, 그 둘째, 1달러는 지폐가 아니라 25센트짜리 동전 4개를 갖고 있었대요. 네, 그리고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남자가 동전 4개로 기름값을 내는 게 굉장히 창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최악의 주머니 상태를 딱 떠올렸을 때 그렇게 각오를 했대요. 편안해지려고는 마음의 수준을 졸업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편안해지려고 마음 먹은 거. 제가 그랬잖아요. 합리화를 시킨다고. 그냥 이대로 살아. 이대로 공부하지 말고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고생을 하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졸업을 해야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번 이제 그럴싸한 식당에 레스토랑에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대요. 기분 뭐 전환도 할 겸 그랬는데 주문할 수 있는 상황이 닭고기가 고작이었다는 거죠. 닭고기가 제일 싼 음식이었나 봐요. 이 레스토랑에서. 그랬는데 다른 메뉴를 더 고르고 싶은데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저희만 해도 비싼 음식이 아니 사실 어떤 게 되게 좋다는 건 알지만 얼마지? 가격이 얼마지? 근데 물어보기는 내가 내 경제 상황이 좀 들통이 날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레스토랑에 갔는데 가격표는 없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비싼 음식들이 이제 많은데 그거를 먹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따라 닭고기가 먹고 싶네 이렇게 하자면 그 웨이터가 뻔히 다 눈치를 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제시한 건 뭐냐면 내가 부자라서 좋은 점 하나가 그거래요. 더 이상 메뉴 가격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거. 공감하시죠? 더 이상 상품 가격을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네, 다 살 수 있으니까. 여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완전 뿅 가지 않을까요? 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적인 목표가 편안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부자가 되지 못하고 부자가 목표라면 지극히 편안해진대요. 그래서 정말 그냥 그냥 요 정도의 수준 요거가 아니라 나는 월등히 부유해진다는 뜻이 부자가 된다는 거래요. 그래서 이분의 세미나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쓴대요. 별을 향해 쏘면 적어도 달을 맞출 수 있다. 별을 향해서 딱 쏴. 그럼 어디까지 가? 별을 향해서 딱 쏘면 적어도 달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수준을 딱 높여버리라는 거예요. 내 목표치를 쫙 높여버리면 적어도 내 목표치 조금 아래까지는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볼까요? 내 목표는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다. 내 목표는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다. 자,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연습.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백만장자의 행동 지침이 나오는데 여기서 2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저도 바로 썼거든요. 첫 번째, 가난하거나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부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경제적 목표를 적으래요.
두 가지 달성 목표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연소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자산이에요. 저는 30억을 바로 썼고요. 연소득에 그 다음에 시스템화를 시켜서 무엇을 유튜브, 책, 패션, 음식, 그 다음에 건강. 저는 이 모든 것들에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를 하는 거에서 주력을 해서 30억 같이 연소득을 우선은 30억으로 목표를 정했고요. 순자산은 100억 현금이고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재테크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재테크 공부는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그 플러스 알파적 뭐 코인 이런 건데 플러스 알파적인 수입에 대해서 근육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를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적은 돈으로 감각을 익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육을 만들면 제가 그 다음에 제 후반기 저는 50대 이후를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인생을 살 거거든요. 안정적인 건 뭐예요? 경제적인 수익과 제 정신적인 그런 평화가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저는 지금 아이가 올해 아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하는데 늦깎이로 아이를 낳게 되면 제가 젊은 엄마들보다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좋은 점보다는 좀 나쁜 점이 이제 건강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나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부분에서도 안정적으로 아이를 가정을 이렇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명확해요. 목표가 기본 첫 번째는 안정적인 가정, 내 가정을 정말 행복한, 그리고 우리 남편 그리고 내 자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생기면 아이, 이렇게 세 명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인생 후반기를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살고 싶고 그런 분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한 부부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싶거든요. 제 목표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억 현금 부자가 되고 부동산, 주식 플러스 알파적인 수입을 분명히 창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식이 저도 얼마 전에 주식에 대해서 알아서 어떤 주식이 좋고 어떤 주가 뭐 좋은 주식이고 이런 것도 좀 알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직 제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공부를 하고 감각을 익혀서 내 인생 후반에 그러니까 50대 이후 그때 생활비 내가 정말 주식을 내가 이렇게 감각을 익혀서 내가 사고 팔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 저희는 이제 또 정보를 또 저희 이사님께서 주시니까 되면 저는 따로 뭐 굳이 노동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이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시스템이겠죠? 제 자신이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익히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순자산 100억 현금으로 갖고 있고 부동산 주식 플러스 알파적인 수입을 분명히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을 딱 썼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래요. 그래서 요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저는 이제 머릿속에 지금 그렸고 조금 전에 이제 이거를 바로 썼기 때문에 요거를 현실성 있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별을 쏘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별을 써야지 별을 쌓아야지 말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별을 쏴야지 달도 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요거 명심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가격을 묻지 말고 시가라고 쓰여있는 시가라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수준이죠. 가격표.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액이 적어져 있지 않고 그때마다 시세에 따라서 가격도 변동이 있는 그런 음식인 거죠. 고급 음식들에 많겠죠. 음식을 주문해 보래요. 그러면 자금이 부족하면 한 그릇 나눠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자한테 줄을 서야 부자가 된다. 부자가 많은 곳에 가야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행복한 사람 곁에 가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되면 청사진을 내가 딱 짜요. 내가 얼마의 수익이 딱 발생을 했을 때 어디를 가서 내가 이렇게 여유롭게 저는 어떤 거를 상상을 했었냐면 백화점에 가서 가족들이 사고 싶은 거를 선물을 다 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저희 가족들
결혼하기 전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된 것을 늘 상상을 했어요. 저는 부자가 분명히, 물론 지금은 뭐 월등히 그렇게 된 거는 아니지만, 저는 경제적인 부자,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 4시간 쓴 그 작가처럼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돼요. 별을 써야 돼요, 저는. 자, 여러분 같이 쏘시죠? 나중에 저만 됐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같이 돼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여기 가장 중요한 건데, 부자는 부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된대요. 그래서 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 집중하고 헌신한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만 한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목표가 명확해서 세분화를 시켜서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왜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도 있잖아요. 여기 이분 이렇게 세미나에서도 부자가 되었을 때 혹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는 걸 얘기를 해보라고 한대요. 저는 이걸 딱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 부자 아빠들 있잖아요. 부자 남편들은 바람을 피더라고요. 그것도 젊은 여자들이랑.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당시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젊었을 때 막 고생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부자 회장님이었어요. 그러면은 새파랗게 젊은 아가씨들, 정말 막 쭉쭉빵빵 아가씨들 세컨드로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아내들은 너무너무 불행해 보이고, 저는 그걸 봤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을 굉장히 경계했던 것 같아요. 나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정스럽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정말.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50대, 그러니까 40대 후반에 모임을 가면, 남자들 모임을 가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냐면, 자기 가정을 굉장히 잘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남자들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 1번이래요. 그만큼 가정을 잘 다독거리고 가정의 행복을 지향하는 정말 근사한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다 바람 피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 생각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 굉장히 많이 있었구나.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달라진 게,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 안 그런 사람도 많구나. 저렇게 믿음을 갖고, 저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돈도 잘 벌어다 주시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부자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네. 요즘 여자들도 바람 많이 피잖아요. 네,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워낙 어렸을 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부자가 어떻게 이제 집중을 하고 하냐면, 이제 주문을 하래요. 주문을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부자 마인드를 가져서 나는 2018년 12월 말일에 내 통장에 2천만 원 꽂힌 걸 확인하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주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우주에다 쏘는 주문이 부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바라는 것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그래, 돈이 중요해. 사람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래,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우주도. 그거 절대, 이거는 금물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을 벌고 싶고, 내가 얼마까지의 목표를 정한다는 건, 내가 그냥 내가 주식을 그냥 한번 딱 투자했는데 그냥 가만히 불로소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내가 돈을 벌어서 여윳돈으로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한다거나 위험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잘 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죠. 근데 저는 겁이 많아서 너무 돈에 크게
실패를 경험했고 너무나 길게 오랫동안 평범해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경험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서 돈을 쓰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부자들은 딱 명확하게 나는 부자가 되겠어. 나는 수입이 얼마. 예를 들면 저처럼 2018년 12월까지 2천만 원의 순수익을 나는 통장에 꽂을 거야.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 거야. 이거를 딱 명확하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은 그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갔을 때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걸 발견을 해요. 저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처음에는 이게 될까? 되게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저랑 진짜 제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를 제 친구나 저랑 친한 동생이나 이렇게 제가 이제 불안해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해보면 항상 힘을 줘요. 할 수 있다. 그래도 그 옷을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냐. 그 사업에서 하다 보면 정말 좋아하는 일로 성공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힘을 줬었어요. 저도 믿기가 힘든 게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확언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쵸? 선언은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거를 미리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불경기에 나는 기회를 잡겠어. 불경기지만 기회를 잡아서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 접근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겠어. 우주에다 자꾸 쏘는 거예요. 자꾸 쏘는 거예요. 왜? 움직일 수 있게. 나는 아이를 가져서 불안한 게 아니라 이 불안한다는 소리는 부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넣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월 수입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통장에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뭐가? 현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되던 안 되던. 이루어진 것처럼. 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이 든다고 그래도 해야 될 판에. 우리 지금 부자 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경기가 말도 못하게 저조하고 말도 못해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새내기가. 여러분 그 건축 건물 갖고 계신 분들 왜 이렇게 세를 높이세요? 전 정말 반대예요. 지금은 정말 너무나 살기가 어렵고 장사하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유통이 경로가 SNS에서 너무나 많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나눠졌어요. 예전에 시장, 재래시장과 그 홈플러스 같은 그런 마트, 대형 마트, 그런 편리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곳에서 뺏어갔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죽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영업자 오픈해서 열어서 사람들을 직접 보고 대면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세 좀 줄이세요. 이럴 때는 서민들 조금 혜택 좀 주세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싸게 받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있는 사람은 더 있게, 없는 사람은 더 없게. 좀 봐주면서 갑시다. 봐주면서. 전 그게 너무 사실은 좀 화를 내면 안 되지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도 부동산 그런 임대업을 50세 이후에는 하셨어요. 계속 그걸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좋으신 거고, 근데 저희 아빠는 어떻게 하시냐면 IMF가 딱 터져. 지금까지 받았던 보증금, 월세를 확 줄여버리세요. 왠 줄 아세요? 박리담회 하시는 거예요. 놀리는 것보다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매장을 돌아가게끔 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상황에 맞춰서 누군가를 그래도 살게끔 해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그 존경심, 그건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경제적인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세요. 네. 지금 건물 사시고 계시는 분들 조금만 세 좀 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 합니다.
네,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점에서 대단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뭐가 내가 원하는 건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주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를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를 주려고 딱 했을 때, 아, 그래, 난 너무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살지 뭐. 이렇게 하면 주려고 딱 하다가 그냥 가시는 거죠.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명합니다. 끝까지 믿고. 저 보세요. 3년 동안 제가 저희 신랑은 그때 조금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결혼을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3년 동안 오매불망 이 사람과의 결혼을 꿈꿨어요. 이미지화 시키고 내 배우자는 항상 제 남편 이렇게 했는데 결혼을 하더라고요. 네. 내가 정말 포기만 하지 않으면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제대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걸 제대로 한번 하늘에 쏴보세요. 네. 자, 그래서 이 부자는 집중을 해야 되고, 용기, 지식, 전문 기술, 그리고 100%의 노력,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백만장자 마인드가 필요하대요.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진정으로 확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전적으로 진심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가능성도 없다고 합니다. 자, 집중을 하시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여가 생활과 취미를 포기해도 괜찮으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괜찮다면 부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시간을, 그리고 초기 자본을 모험에 걸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부자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자, 운 좋게 오래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무엇 하나 희생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다. 그걸 바랄 수는 있다. 하지만 부자는 거기에 기대하지 않는데요. 부자들은 필요한 일을 뭐든지 다할 자세로 헌신한다.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운 좋게 주식 투자를 해서 그냥 누군가한테 정보를 얻어서 이익을 봤어요. 이게 내 거예요. 남이 준 정보를 가지고 내가 그거를 언제 빼고 자시고, 이거를 감각을 익힌 게 아니잖아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감각을 익혀서 근육을 만들어서 내 걸로 만든 게 아니고 남의 거를 빌려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냥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이잖아요. 그 블로스톡이라고 하겠죠?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근데 부자들이 필요한 일을 뭐든지 다 할 자세로 헌신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헌신을 딱 하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겠어 막 헌신을 해. 내가 놀고 싶은 것도 줄이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고, 내가 어떻게 기술을 습득을 하고, 어떤 그 아이템을 통해서 내가 다시 돈을 창출을 하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할 때 우주도 당신에게 힘을 보태주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 재밌는 일이래요. 자, 여기에서 탐험가 머레이라는 그 히말라야 등정을 첫 번째 했을 때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헌신하기 전에는 망설임이 있다. 물러설 기회가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개척하려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가 하나 있다. 그것을 모르면 수많은 아이디어와 기막히게 좋은 계획들도 소용없다. 그것은 확실하게 자신을 내주고 헌신할 때 하늘도 움직인다는 것이다. 하늘도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내가 기막히게 좋은 계획들도 다 필요가 없고, 내가 헌신하기 전에 망설임이 있고 물러설 기회가 있고, 그러나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개척하려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는 하나라는 거죠. 확실하게 자신을 내주고 헌신할 때 하늘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100번 쓰기 제가 100일 동안 했을 때 누군가는 그렇게 저를 벤치마킹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넘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안 된다고, 야, 해도 안 돼,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하늘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자, 확실하게 자신을 내주시고 헌신할 때 하늘도 움직인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헌신하겠다는 굳은 각오로부터 모든 사건의 흐름이 시작된다. 예상하지 못한 일, 만남, 물질적인 원조, 기타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일들이 나의 앞길에 찾아온다. 다시 말해서 우주가 당신을 돕고 인도하고 지원하고 기적까지도 만들어낼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당신이 헌신해야 한다. 진짜 거저오는 거 없거든요. 예전에 제가 정말 막막하고 100번 쓰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는 수술을 좀 받았어야 했고 그랬을 때도 100번 쓰기를 하고 하루에 내가 해야 되는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딱 땡겨주는 거래처가 저한테 다가왔고 택배 그 소장님이 저희한테 택배를 받아가시는 소장님이 너무 착하시고 성실하신 분이 계약이 됐고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들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툭 치면 툭 건드리면 뭐가 돼요? 돈이 쏟아지는 그런 사이트가 돼버린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통장에 돈이 막 쌓여있고 저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너무 많은 돈이 맨날 들어왔고 너무 힘들었고 거기다 지금 저는 국민은행 VIP가 벌써 됐거든요. 예전에 돈 현금 많이 넣어놓으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맛보니까 헌신했을 때 그 헌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감동하면서 하늘이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선언을 한번 해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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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리에 우리 맨날 하는 거죠. 아까도 했었고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미 마인드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자를 이제 불을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행동 지침에 한 번, 두 번, 세 개가 있어요. 1, 2, 3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짧은 문장으로 적으래요. 구체적이어야 안 돼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써봤는데 경제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어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인생 후반기를 보내고 싶기 때문에 저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힘이 되어줄 친구나 가족을 만나라. 큰 성공을 이뤄내기 위해 헌신의 힘을 불러내고 싶다고 말하라. 누군가한테 말하기 되게 쑥스럽잖아요. 저는 늘 얘기했어요. 네,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네, 누가 어색해 하거나 말거나 왜? 일반 사람들은 누군가가 부자가 된 거를 쉽게 접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하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 평범하지 않으니까. 네, 그냥 서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내가 누군가가 불편해한다고 제가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전 제가 워낙 그냥 마음속에서 늘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난 부자가 될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월수 얼마가 될 거야. 나는 연봉 얼마가 될 거야. 난 일일 얼마를 벌겠어. 이런 것들을 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손을 얹고 그 사람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하래요. 나 강서영은 지금부터 이제 날짜를 이야기하래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2022년까지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말을 꼭 해달라고 하래요. 널 믿는다. 그러면은 대답을 고마워라고 하래요. 저도 이거 하려고요. 여러분, 제가 백만장자 시크릿 너무 재밌게 읽고 저한테 너무 힘을 주는 책이라서 여러분에게 좀
급하게 막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신랑이 맨날 뭐라 그래요. 말 좀 빨리빨리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제가 말도 자꾸만 이렇게 꼬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너무 여기에서 막 그 마음이 막 빨리빨리 막 이렇게 너무 흥분이 되고 기분도 좋고 이러면서 정말 그 에너지가 충만하게 가득가득 이렇게 게이지가 차는 것처럼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만 잘 사는 세상이 되고 싶지 않고 모두가 잘 사는 정말 복지가 잘 이루어진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다이아몬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지금 다이아몬드 구조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제 사무실 잠깐 나갔다 오려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